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인사처에 근무하고 있는 인재채용부의 이상윤,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상반기 대졸 공채도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저희가 채용 설명회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좀 크게 한번 진행을 하고 이제 작년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몇 번씩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혹시 이게 조금 설명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올해도 좀 많이 자주 진행을 해서 수험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채용 설명회 이제 댓글 지금 써주시는 거 보이는데 그런 거 답변은 좀 이따 설명회 한번 좀 진행을 하고 전체 모집 공고에 대해서 김승현 대리가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거 진행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가지고요. 그 다음에 2부에는 이제 저희 회사 작년 20년도에 입사하신 20년 말에 입사하신 사무직군 한 분, 배전직군 한 분, 신입사원들 모시고서 거기 또 준비 어떻게 했는지 이런 팁 같은 거 들으실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띄우고 김승현 대리가 한번 저희 모집 공고 설명해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사처 인재채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음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조치를 조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서 조치를 조금 해보고 네,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한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2부에서는 대졸 수준 공채 채용 절차 소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전과 전력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전은 1898년 한성전기 설립, 그리고 2002년 발전사 분사, 그리고 2014년 본사 나주 이전에 따른 빛가람 시대 개막까지 총 1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한전은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력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력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를 거쳐 고객에게 판매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한전은 발전소를 제외한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그리고 고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한전은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다 라는 명제는 틀린 명제이고요. 한전은 전력의 도소매상 역할 정도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 전력그룹사 중에 이제 발전사도 6군데가 있고 전력거래소 그리고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직원 수 약 23,000명 그리고 임원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단일 기업 중에서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8개 본부 36개 처실, 그리고 국내외 273개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가운데 보이시는 지도에 표시된 내용은 이제 각 지역 본부의 직할, 거점 사업소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전의 직급 체계는 크게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들께서 대졸 수준 혹은 고졸 공채로 입사를 하시게 되실 경우에는 4나직급으로 직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시고, 이후에 승진을 하게 되면 3직급 차장으로 간부 직원의 삶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기타 연구직, 별정직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 기준으로 26개국 47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미, 일본, 중국, 그리고 중동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미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해외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입사를 하게 되시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근무하실 기회 또한 있다는 점이니 지원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전은 채용뿐만 아니라 직원의 인재 육성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입문교육, 그리고 직무기초 교육을 거쳐서 멘토링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시고, 20, 30대 3, 4직급에서는 주니어 앙트러프러너십 혹은 비즈 디벨롭먼트 등 해외 탐방의 기회 또한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직급이나 1직급으로 승진을 하시게 되면 경영 전략 및 리더십 개발 교육, 그리고 관리 능력 개발 교육 등 경영 관리자로서의 교육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고, 특히 정년에 다가오게 돼서는 아웃플레이스먼트 교육 등 직원의 정년 이후의 삶도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탐방 기회는 신입사원이 누릴 수 있는 엄청 유익한 교육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된 상태고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좀 교육 기회를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잠시 프리젠테이션이 안 넘어가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전의 채용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직급이랑 인턴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4직급 대졸 수준 공채는 상하반기 연 2회, 그리고 고졸 채용은 연 1회 진행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4직급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으로 각 부서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4직급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본사나 전국 사업소에서 근무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턴도 체험형 인턴과 장애 인턴으로 나눠서 체험형 인턴은 상하반기 연 2회, 그리고 장애 인턴은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형 인턴이나 상반기 대졸공채, 지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채용 통계 및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왼쪽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정규직 채용 현황을 보시게 되면 19년에서 21년까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역대급의 채용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가 자랑하는 완벽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함으로써 스펙을 초월한, 스펙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직무 능력이 출중한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인재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형 인재, 통섭형 인재, 가치창조형 인재, 그리고 도전적 인재로 분류할 수 있고요. 무한경쟁 글로벌 시장에서 패기와 열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상은 저희가 대졸공채나 고졸공채나 마찬가지로 입사 지원을 하실 때 무조건 자기소개서 항목에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중에 어떤 인재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입사 지원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대졸 수준 공채 채용 절차 소개를 먼저 해 드릴 텐데요. 죄송하지만 이번 내용은 21년도 하반기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 22년도 상반기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공개 드릴 수 있는 변경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서 시작도 전에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먼저 1번은 전기 분야 서류 전형 배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15배수의 서류 전형 배수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합격 배수 조정을 통해서 필기 전형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해드리기 위해서 30배수로 서류 전형을 배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채용 대행사 관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작년까지 기존에 진행하던 업체가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올해는 아직 입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은 나중에 질문을 하셔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희도 어디가 되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채용 설명에 나중에 Q&A 시간도 가질 텐데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대졸 수준 공채 지원을 하실 때는 공통 지원 자격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의 어학 요건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토익 기준이라고 명시를 해둔 이유는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오픽 등 기타 외국어 말하기도 되고 중국어나 일본어 등으로 점수를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익 기준이라고 명시를 해뒀습니다. 사무직군은 전공에 제한이 아예 없고 그리고 전기직군이나 ICT, 토목, 건축 등 기술직군은 해당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 분야는 전기산업기사 혹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원 가능하시고 특히 전기 분야 지원 가능 학과는 전기공학이나 전자전기공학 그리고 전기제어공학 등 관련 학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점수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120점 만점입니다. 토익 기준으로 850점 이상을 취득을 하시면 만점 처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 4개 분야, 한국사, 국어능력, IT 분야, 외국어, 회화 이렇게 각 5점씩을 더해서 120점 만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술직군은 사무직군의 120점 만점에 더해서 계열발과점 기사 20점이 추가됩니다. 속칭 말하는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쌍기사를 취득하실 경우에는 20점을 추가로 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수가 너무 상향 평준화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번에 서류 전형 배수를
조금 조정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서류 전형의 가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20점이나 140점은 가점 20점, 40점이 추가되었기 때문이고요. 토익 환산으로 850점 이상이면 100점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가점 사항을 여러 개 명시를 해뒀는데 이 중에 한전에 체험형 인턴을 하시는 분들은 3점이나 5점, 그리고 예전에 인턴을 하신 분들은 10점까지도 부여받으실 수 있을 기회가 있고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인재나 본사 이전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1차 전형, 서류 전형에서 2점에서 3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보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류 점수, 그리고 직무 능력 기반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적부 판정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성실하게 작성하시거나 너무 동어 반복이나 비속어 등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고급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1차 전형 서류 전형을 면제해드리고 2차 직무능력 검사 전형에서 10점의 가점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급 자격증은 변호사나 변리사, 더해서 기술사나 건축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취업 지원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전형 면제, 그리고 혹은 가점 이렇게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점 사항에 대해서는 좀 상반기에 변동 사항이 거의 없겠지만 조금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모집 요강이 뜨면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은 이 필기 전형, 직무능력 검사 단계에 접어드시게 되는데요. 사무직구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에 더해서 자원관리 정보, 그리고 전기는 더해서 자원관리 기술, 그리고 기타 기술 직구는 정보능력과 기술능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는 NCS 50문항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기술은 NCS 40문항에 전공이 15문항입니다. 15문항을 30점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영역별 꽈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영역 중에 1개 영역 이상에서 하위 30% 이하의 점수를 득점하실 경우에는 총점과 무관하게 탈락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특정 영역에 치우치게 문제를 푸는 거는 지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문항은 관련 분야의 기사, 필기나 실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필기를 치를 때 인성, 인재상, 조직적합도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신층 인성검사로 보시면 되고, 응시를 하실 때 참고하실 점은 너무 본인을 지나치게 과장하시거나 일관성 없게 답변을 하시거나 하시면 부적합 처리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본인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는 필기 전형 이후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직무 면접 단계에 접어드시게 되는데요. 직무 면접은 전공에 대한 구술 면접입니다. 다대 1, 면접위원 4명으로 다대 1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다대 다 면접을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다대 1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역량 전문가를 포함해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직무면접 단계의 전형은 허들식 전형이 아니라 직무면접 점수 100점에 직무능력 검사 점수 50점을 합산해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지식에 더해서 자기소개서에 기반된 면접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직무면접이든 종합면접이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면접 단계에 접어드시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면접에 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직무면접은 사무직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실 때 법행정, 인문사회, 경제경영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분야 선택은 본인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국어국문학과인데 경제경영 분야에 자신이 있다 하시면 경제경영 분야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직무면접에서 경제경영 분야에 치중된 직무 면접 질문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1차 직무 면접은 대기업과 같은 실무진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전공에 대한 단골 면접 질문 중심으로 공부하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단골 질문이라는 거는 기존에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그 면접 질문으로 준비를 하시되 너무 얕게 준비하시지는 말고 꼬리 질문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이제 너무 심도 깊게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너무 표면적으로 준비는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한전에 이제 실무 또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를 하셨으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풀어서 본인이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를 회사에서 어떻게 써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분석을 철저히 해 놓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 단계인 종합면접 전형인데요. 종합면접은 구술면접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면접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똑같이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고요. 이때는 심층 인성검증으로 주로 자기소개서에 기반된 질문을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조직 적응이나 대인관계, 업무 수행 태도, 직업관 등 기본 역량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면접은 직무면접과는 다르게 면접 점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면접, 최종 면접에서 필기 점수 혹은 그 전 단계 점수가 반영되냐라는 질문은 딱히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종합면접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그리고 신원조사를 거친 후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도 탈락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면접에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거의 입사에 다가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종합면접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이제 1번은 자기소개서 숙지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굳이 더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2번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등을 통해서 한정 관련 소식이나 이슈를 파악해본다. 이 내용은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활용했던 방법인데, 모든 공기업 혹은 기업들은 이제 본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애뉴얼 리포트를 꼭 게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한전이 어떤 사업을 진행해왔고,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미진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인지,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사와 가장 가까운 소식을 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회사 분석을 하시면 조금 더 현업에 맞는, 면접관님들의 입에 맞는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겠고, 그리고 3번은 이제 면접 때 긴장하시다 보면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뒤에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면접에 임하시기 전에 무조건 가치관을 정확히 세우고 본인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면접에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면접 기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담아뒀는데요. 만약에 지원자님들께서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을 면접장에서 받으셨을 때 어떻게 말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면접 준비를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글로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카메라 앞에 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22년도 채용 관련 문의 혹은 회사 관련 내용 등을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목소리는 안 울리고 잘 들리시나요? 네,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원자력은 요번에 소수직군들하고 상반기에 저희 채용 공고는 나갈 예정이고요. 2월 중에 채용 공고 진행을 할 거고, 필기 날짜는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근데 3월 중에 필기 전형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휴노나 행가연이나 어디가 될지 저희도 지금 입찰 나간 상태라서 업체가 어디 된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게 평가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2월 말쯤에나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때나 업체는 확정이 될 예정이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정기 직군을 30배수로 늘린 거는 인원이 점점 줄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제 기사가 2개 이상 있으신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배수를 조금 늘렸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 다른 큰 변동 사무직군 같은 경우 배수 조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 같은 경우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상반기에 한 250명 정도, 240명에서 50명 정도 전체 채용 인원을 생각 중이고요. 요번에 그래도 전기 쪽에 조금 인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사무는 인원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한 50명 이내로 들어갈 것 같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30, 40명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ICT, 토목, 건축, 원자력, 기계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뽑을 예정이고요. 채용 예정일은 이제 4월에 이제 채용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채용형 인턴으로 저희가 입사시킬 예정이고요.
요번에 공채 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중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IC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별로 배분이 되면 한 30명 내외, 20명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ICT 같은 경우 저희 사직급 전문 인력 할 때 5월, 6월 이때 공고 나갈 때도 많이 뽑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재부에 제출한 인원 같은 경우는 대졸, 고졸, 뭐 그리고 전문 계약직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인원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100명 이내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인원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사무가 50명이 저희가 장애인하고 보훈하고 이렇게 좀 섞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훈 채용도 이제 대졸하고 일정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고, 보훈 채용 인원은 뭐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졸 채용 관련 문의도 많이 있으신데요. 고졸 채용은 네, 대졸 수준 공채를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고졸 채용도 공고가 뜰 시점이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직군,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 원자력 직군이 있고요. 이번에 채용 인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뭐 원자력 인원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좀 적은 인원이고, 채용형 인턴 입사하셔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시면은 뭐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는 돼 있는데, 작년에 인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턴 기간이 조금 짧을 수는 있어요. 저희가 운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 목표를 이제 정규직으로 되시는 게 한 6월 말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졸 사무가 지금 대졸 공고에 일반 사무가 한 40명 남짓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광주 전남 지역 제한은 이게 모든 공기업에 다 동일한데 동일하게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반기는 지금 상반기에 뽑는 것보다 좀 많이 줄어들어요. 인원이 많이 줄어들 예정이고, 그거는 다음에 채용 설명회 진행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인턴 언제 뽑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정규직 채용 진행하고 중복되지 않게 좀 상반기에는 한 5월쯤 청년 인턴 공고 올려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두님께서 신원조의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신원조의 결격 사유는 저희 모집공고문 마지막 쪽에 신규 임용자의 결격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해당되시지 않는다면 결격되는 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인턴도 30배수 맞나요? 인턴은 배수 변경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턴은 따로 체험형 인턴 저희 공고 내기 전에 설명회 해가지고 진행할게요. 인턴도 좀 검토는 해봤는데 인턴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꽈락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꽈락이 하위 그 30% 그렇게 운영이 돼가지고 좀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 전반적으로 합격하시는 정도 수준이면은 꽈락에 걸리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꽈락으로 떨어지시는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소수직군들 좀 채용 많이 물어보시는데, ICT가 한 20명 남짓 될 거고, 토목건축이 각각 한 뭐 10명 내외로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소수직군 같은 경우 이제 한 3명 이내가 될 것 같아요. 2명, 3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요게 뭐 확정된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대졸 공채 2월에 공고 나갈 때 거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공고 나가면서 저희가 또 채용 설명 한번 또 진행하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대졸 필기시험은 3월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하반기 정기직 많이 주나요? 요게 사무가 저희가 요번에 사무가 상반기에 좀 조금 뽑고 하반기에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정기 같은 경우가 요번 상반기에 좀 뽑고 하반기에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공고 그래서 2월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네. 2월에 공고 예정입니다. 영상 다시 보기 이거 좀 편집해가지고 좀 남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용이 지금 많이 바뀌니까 게시를 하는 쪽으로 조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저도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컨펌을 받아야 돼서 아직 그래 뭐 편집분 정도는 저희가 올리려고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CT 하반기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반기는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채용식이 왜 이렇게 빨리 뽑냐고 하시면은 저희 인원이 지금 좀 운영하는데 사업소에서 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보내달라는 저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이제 아마 제일 빨리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저희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요새 좀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최대한 수험자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원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인원은 지금 완전히 지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뭐 사무 저희가 50명 정도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전체 사무 다 포함입니다. 사무 직원 다 포함이고 네, 지역권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 중인 사항입니다. 네. 사무 같은 경우 전국 지역 다 합쳐서 그거 50명 이내 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배전성 변전 비율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졸 담당 차장한테 물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만 30-40명 대졸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졸 정기직을 상반기에만 30-40명 뽑는다는 걸까요? 정기는 한 140명 정도 전체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기를 이번에 상반기에 좀 많이 뽑을 예정이고 이제 하반기 필기시험 날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순 지금 유력한 날짜는 19일 아니면 26일인데 뭐 10일은 준비는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날짜는 19 또는 26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거 배수 늘리는 거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서류 컷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공지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거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만 더 받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 신입사원들 모시고서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주로 지금 인원 관련된 질문이나 뭐 배수 관련된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전기 직군의 배수만 15배수에서 30배수로 늘렸고, 네, 다른 기술 직군은 그대로입니다. 사무 직군도 그대로고요. 네, 서류 접수 마감 예정도 네, 우선은 공고를 2월에 띄울 예정이라서 그때 일정 나오면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때 백신 패스 적용인가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부 쪽에서 이런 백신 패스로 해가지고 PCR 하고 오라고 그거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사전에 그 공문 보내가지고 지원자들 거기에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신 분들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안전하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서류 마감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류 마감 일정은 아마 3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신서영님께서 이제 원래 졸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해서 6월에 입사했는데 빨리 입사하면 완전 졸업자만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입사를 하시고 네, 학교를 이제 더 다니실지 휴학을 하실지는 이제 지원자님의 선택이신 거고 학교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 및 합격 가능합니다. 네, 대졸 수준 공채가 말 그대로 대졸 수준 공채이지 대졸자만 뽑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학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입사는 가능하시고 이게 다른 기술 직군 같은 경우에는 배수 조정 인원이 줄어도 스펙이 그렇게 고스펙화가 안 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 너무 고스펙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요런 게 민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좀 조정을 한 거고 사무 외국어 오픽 그대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광주 전남 지역 이제 올해 30% 맞죠? 네, 3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출제는 피셋
모듈인가요? 모듈형인가요? 저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그게 저걸 어떻게 표현을 드리는 게 이거는 근데 출제사의 경향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오피셜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몰리홀리님께서 네, 지역 인재 뭐 권역 확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검토된 바는 없는 내용입니다. 정규직도 오픽은 그대로입니다. 오픽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고 나머지 NDIS 일정 궁금합니다. NDIS 올해 한 번만 한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날짜는 확정되는 대로 그것도 그걸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업체는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정하게 평가해가지고 하는 거라 제가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업체는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고졸 ICT 인원 정해진 일정 있네. 고졸 인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100명 이내로 들어갈 때 고졸이 이번에 100명 이내로 뽑으니까 뭐 ICT 비율 정도 작년 대비 해가지고 비율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다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환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직군이라든지 이런 질의는 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다 설명이 될 것 같고 네, 환산 점수 변경 없습니다. 영어 환산 점수 변경은 없고요. 인턴 시작일이 4월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제 4월 말에 인턴 근무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지금 가점사항 물어보시는 거는 변동이 크게 되는 게 없어요. 자격증, 신규 자격증들 추가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예고를 하고 할 거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본 질문 중에 가장 예리한 질문 면접 때 면접관들이 필기 점수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면접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기 점수가 면접 때 안 들어간다는 거. 면접 때 면접관님들이 보는 자료는 그 입사지원서랑 자기소개서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PP폰님 뭐라고 쓰셨죠? 끝까지 안 보시네요가 아니라 이게 많아서 제가 못 본 건데 뭐라고 쓰셨는지 다시 한번 써주시면은 제가 볼게요. 원자력 직군 같은 경우 저희가 UAE 원전 쪽이 있어가지고 그런 업무 지원하는 거랑요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렇게 2개 정도 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역본부 근무는 없고 본사랑 저 UAE 이렇게 2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PP폰님 질문이 안 들어와서 서류 접수 기간은 일주일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공고는 저희가 예년처럼 한 15일 정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호는 일정이 조금 대졸보다는 널널하니까 대졸 공고 이후에 보험 공고가 날 것 같고 네, 토클 가점 그대로 유효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고요. 자격증 항목이나 이런 거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라서 네, 그거는 네,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뭐 서류 배수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신데 네, 너무 스펙이 지금 고스펙화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수 없이 조금 조정을 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관님 기사 혹은 자격증 취득 날짜도 보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면접을 가보면 그 기사 취득한 날짜는 그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는 어떤 거 말씀드릴까요? 윤강훈 님이 질문 주셨는데 인원이 한 150명 이내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인원이 좀 더 줄어서 그렇게 될 것 같고 직군별 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 보니까 하반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한빈님께서 채용형 인턴 정규직 전환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번에 좀 처음 운영하는 제도고 저희가 지금 의무 탈락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90%면 나머지 10%는 탈락하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다 보니 뭐 지나치게 뭐 사고를 치신다거나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시면 무조건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강훈이 하반기 정규도 30배수인지 정기직 얼마나 줄을지 궁금합니다. 정기직 이게 인원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하반기는 올해 상반기 해보고서 30배수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인원이 줄기 때문에 30배수 해도 워낙 고스펙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니까 하반기에도 30배수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높고요. 대졸공채 이후에 체험형 인턴을 뽑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뭐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상반기에 한 950명 그 정도 뽑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자소서 항목은 지금 아직 뭐 결제가 안 나서 확정은 아닌데 아마 거의 동일하게 갈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의무 탈락 비율을 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뭐 아직은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 나이도 중요한가요? 근데 저희가 수험자분들 나이를 몰라요. 면접 볼 때. 그래가지고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형 인턴 면접 보나요? 체험형 인턴은 지금 서류 전형으로만 다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 이건 지금 뭐 하반기 150명, 곧 지금 하반기 인원이 확정이 안 되는데 그 정도 규모로 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가 상반기가 한 240, 50명 된다라고 치면은 보험 빼고죠. 보험 빼고 대졸공채가 한 그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하반기에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근무지는 보통 어디로 가요? 신입사원. 요거는 2부에 저희 신입사원들 왔을 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면접장에 오시면은 네, 꼭 인사해 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추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거 면접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2부에 신입사원들한테 실제로 입사한 날짜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부를 어떻게 끊었다 갈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나으시겠죠? 네. 잠시만 저희가 자리 세팅만 하고 다시 2부에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2부를 진행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분씩.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무 직군으로 입사하였고 지금은 정읍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진안지사에서 정기직 배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허지수입니다. 네, 지금 질문들 계속 주셨는데 지금 사무직군이시고 네. 정기직군이시고 하니까 가장 뭐 실효성 있는 팁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거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수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가점 같은 거 준비 어떻게 했는지거든요. 서류 접수할 때 이제 가점 어떻게 준비했는지 혹시 스펙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무직군이니까 서류 배수가 좀 높아서 저는 정말 최소한의 가점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준비한 자격증으로는 이제 토익 850점, 그리고 이제 컴퓨터 활용 1급, 그리고 한국사 이 정도만 준비하고 나머지 이제 NCS 공부에 좀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직이기 때문에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토익 850 이상, 그리고 영어, 오픽 IH,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자 면접 때 본인 이름 밝혀도 되나요? 딱 써있는데 뭐. 면접 때 본인 이름 밝히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거는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면접 들어갈 때 이제 면접관님들이 그 자기 번호를 좀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번호를 이름 대신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소리가 지금 조금 작다고 하니까 올릴게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서류래. 목소리가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답이 없으니까 괜찮으신 걸로. 예, 감사합니다. 면접에 외모도 영향이 있나요? 외모는 영향이 없습니다. 면접에 외모를 볼 수도 없어요. 이 마스크가 써 있어서 전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당연히 면접관들이 봅니다. 면접관들이 보시는 게 제출하신 자격증하고 스펙들이고요. 지금 학교는 오픈이 안 돼가지고 전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NCS가 이제 질문이 많으니까 혹시 NCS 전공 난이도 같은 건 어떻게? 네. 제가 다른 회사 NCS도 몇 번 봤었는데 사실 한정 같은 경우는 전기 전공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저희 그냥 그 기사 준비할 때 푸는 필기 딱 그 정도 수준이라서 지금 저희가 NCS 때 15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적어도 한 11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합격선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조금 쉽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그런 문제는 조금 굉장히 빨리 푸세요. 그래서 15문제를 빠르게 그리고 좀 정확하게 푸셔가지고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모는 NCS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NCS 공부할 때 조금 실전처럼 공부하는 걸 좀 추구했는데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일부러 좀 시끄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의고사를 주로 푸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카페를 그냥 좋아하셔서 그래서 이제 커피로 마시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대신 이어폰을 끼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음악을 계속 끼다가 이제 시험을 막상 보러 가면은 이제 조금 그 준비했던 거랑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음악은 끼지 않고 그냥 이제 시끄러운 환경만 조성을 해서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남매이신가요? 아니면 신입사원들이시고 면접 때 가장 인상적인 질문 뭐 받으셨어요? 혹시? 저는 인턴을 했었는데 면접 관련 질문을 해주면서 인턴도 나름의 사회생활인데 가장 뭐 인상 깊었던 게 있냐라는 질문에서 그때 살짝 멘붕이 와가지고 그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 1차 전공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도 그게 엄청 막연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수험자분들 입장에서 준비할 때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고 질문 받으신 게 뭐 있으신지? 네,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NCS보다는 저는 이제 1차 면접이 제가 준비했던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도 양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막막했는데 그래도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1차 면접에 대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외워가면서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막상 면접관에 가면은 제가 준비했던 또 그 면접이 그 면접 질문이 나오니까 자신을 믿고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따로따로 면접 스터디는 혹시 두 분 다 하셨는지? 저는 일단 필기 통과하고 저희 지역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면접 스터디를 했어요. 일단 아무래도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 시험 위주로 준비하다 보니까 면접 경험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접 스터디를 했는데요. 면접 스터디가 이제 면접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랑 또 상대방이 제가 말했던 걸 들었을 때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서로 피드백 해가면서 면접 스터디를 진행한다면은 면접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CS 준비 기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NCS는 뭐 혹시 얼마나 준비하셨고 그때 당시 입사하실 때 뭐 대략 몇 문제 정도 푸셨는지도 궁금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NCS는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했었고요. 사실 그때 푼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건 내가 못 풀겠다 싶으면 바로 넘어가고 다음 문제를 풀고 했어가지고 정확히 몇 개를 풀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NCS 준비 기간은 한 4개월 정도로 다른 수험자들보다는 좀 짧은 기간에 속하는데요. 제가 NCS를 풀었던 걸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본서 3권 딱 풀었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전력공사 모의고사 9개 정도 풀고 이제 NCS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50문제 중에서 한 39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면접 때, 그 필기 때 모르는 문제 찍으셨나요? 넘기셨나요? 저는 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네, 찍었습니다. 저 또한 풀지 않았고 넘겼습니다. 네, 이 정도인 것 같고 남자분은 전공이 사무 쪽이셨던 것 같은데, 그죠? 전공.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셨었던 것 같고 신입사원 평균 나이대가 20대 중후반이 될 거예요. 아마 남자랑 여자랑 좀 차이가 있고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봤기 때문에 출신 대학이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볼펜 죄송합니다. 제 이게 습관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면접이 AI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AI 면접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아까 보니까 면접 때 떠셨냐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근데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면접 때. 그래서 혹시 떨릴 때 팁이라든지 아니면 좀 떨었었던 기억이 있으시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면접 이제 장에 가시면은 다른 면접 보시는 분들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떠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이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그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자기소개 시켰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자기소개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것만큼은 이제 기선제압을 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면접관 앞에서 1분 자기소개만 계속 이제 리마인딩 하면서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떨리는 거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때 일단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나는 한 사람만 노린다라는 마음으로 제 눈앞에 있는 분만 계속 쳐다보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면접을 좀 가보면은 그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떤다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떠시면은 말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불리해지실 수는 있을 것 같고, 떠셔도 자기 할 수 있는 말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인턴 경험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는 인턴 네, 하셨다고 저는 하셨고, 인턴 했습니다. 인턴은 저도 인턴 비슷하게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전 인턴.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니까 이게 한 번쯤 하시는 게 뭐 당연히 이런 회사에 대한 컬러를 알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요. 신원조사는 왜 하나? 신원조에는 저희가 그 변전소 같은 게 많아서 그런 보안 시설 때문에 입사 때 하는데 신원조에서 떨어지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NCS 근무를 NCS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배전이냐 송변전이냐가 또 인재개발원 거기에서 또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 순으로 저희가 좀 선호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요. 근무지 같은 경우 이제 전국 어디나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혹시 필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면접 준비를 좀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형 시작할 때 꼭 한전 면접 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그 대학 사이트들 보면은 그냥 면접 스터디를 구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면접 스터디 조금 일찍 하면서 그런 면접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제 동기들도 그렇고 많은 한전 직원분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 본인이 NCS를 합격했다고 생각을 하고 합격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합격을 하는 거니까 면접은 당연히 꾸준히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 없이 이렇게 뭐 걸어 다니면서 또는 이제 할 거 없으실 때 서로 자문자답 하시는 식으로 준비하시면은 분명히 나중에 되게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앉아서 보나요? 일어서서 보나요? 면접은 앉아서 봅니다. 앉아서 보고요. 사무직 인문하고 상경 중에 어떤 거 선택하셨냐고 질문이 있는데 어떤 거 하셔서 준비하셨어요? 예, 저는 상경 준비했습니다. 뭐 상경 해가지고 뭐 다른 뭐 자료 같은 걸 많이 찾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네, 지금 현재 인터넷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고 저도 그걸 기반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스터디 하면은 같은 스터디원이 각각의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공유해가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소서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혹시 뭐 두 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뭐 본인의 색깔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그 면접관님들이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경험이나 면접관님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를 너무 거창하게 쓰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소서는 최대한 간결하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자소서를 최대한 간결하고 솔직하게 써도 거기에서 자기만의 그 색깔을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관님들이 특히 그걸 물어봤을 때 제가 진솔하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는 수험생분들이 경험했던 거 위주로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랑 전공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면접할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소서는 몇 글자 정도가 생각하시나요? 보통 어떻게 웬만하면
그 가득 채워서 쓰는 게 좋습니다. 저도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소서는 제가 보면은 정보가 많으면 물어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그 글자 수 몇 자 그거 있으면은 가득 채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취업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두 분 다. 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대학 졸업하고 1년 정도 취업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짧은 경험들 이런 거 다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면접에서 합격을 얻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좀 퀄리티 있는 질문이 면접에서 합격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지 않고 좀 진솔하게 그리고 천천히 면접관님한테 말씀을 하면은 그 저의 온전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1분 자기소개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또 모든 수험생분들이 면접 때 떨지 마시고 본인이 있는 거 다 보여주셨으면은 그게 아마 특별한 또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시간이 1인당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면접관님들께서도 여러 명을 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목소리를 밝게 한다든지 씩씩하게 한다든지 해서 면접관님들이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게 답변을 한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채용을 운영을 해보니까 팁이라고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이 이제 뭐 그 쇼미더머니처럼 오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패스 노패스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무직군 뽑을 때 면접을 쭉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도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쭉 체크를 한 다음에 면접 그 등급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그날 면접을 제일 잘하시면 사실은 그분은 이제 상위 성적으로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인상 깊은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솔직한 모습을 보여서 그날 조금 면접관들한테 포인트를 좀 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접을 조금 못 보셨다고 해서 바로 좌절하실 게 아니라 그날 어차피 그날 오신 분들이 어떻게 경쟁하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이 면접 무조건 잘 봐야 돼 이렇게 욕심내기 시작하시면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 자신감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복장 관련 질문이 좀 있어요. 머리라든지 아니면 정장을 입었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머리는 최대한 단정하게 이제 좀 올렸고요. 복장은 뭐 누구나 그렇듯이 정장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장을 입었는데 꼭 치마 정장 입을 필요 없이 바지를 입고 오신 분도 많았어요. 또 머리도 저는 머리를 묶고 가긴 했었는데 푸신 분도 계셨고 조금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될 것 같고, 아까 서류 스펙 같은 건 다 얘기를 해드렸고, 합격자 입장에서 비전공자 기준 전공 면접 준비 팁 같은 게 있다면요. 근데 이거는 뭐 전공이냐 비전공이냐를 떠나서 저희 그 취업 카페 같은데 면접 질문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거를 예상지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분들한테 물어가지고 대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정기직 같은 경우에는 네. 전공하고 NCS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혹시 시간 배분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제 기준에서 제 주변 사람들 말로는 전기 전공이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5분에서 10분 이내에 다 푸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NCS 푸는 시간도 좀 많이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빠르게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모는 뭐 그때 당시에는 꽈락이 예, 저 할 때는 이제 꽈락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많이 정확신속하게 정확신속하게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 NCS 몇 개년 보셨어요? 혹시 그 뭐 문제집을 뭐 몇 권이나 풀었냐 이런 거 같은데 혹시 얼마나 푸셨어요? 일단 저는 NCS 스터디를 하면서 시즌마다 그 기업 NCS 봉투 모의고사를 계속 풀었고요. 또 그런 시즌이 아닐 때는 NCS 책, 그리고 없으면 그 민간 경력자 채용 그런 프린트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져다 풀고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 3권이랑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민경채 한 6개년치
이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모의고사 같은 뭐 봉투 모의고사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수험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쭉 푸는 거 그런 거를 했고 멘토스님이 불 붙인 거 한전 정기직 전자과이면 기사 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이거는 전자과면은 가능한데 기사가 없으면은 서류에서 전자과면 안 되죠. 전자과면 안 되고 전기 전공해야 되고 기사가 없으시면은 안 되신다고 보면 되는데 기사가 없으면은 서류에서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기사를 조금 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권혁주님 화이팅 해주십시오. 자, 쌍기사는 필수인가요? 쌍기사가 필수가 아니라 스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30배수로 늘리니까 지역 권역마다 그게 또 커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 있으시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은 뭐 10명, 20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혹시 면접 때 직무 가장 기뻤던 데가 언제예요? NCS 통과했을 때, 1차 면접 통과했을 때, 2차 면접 통과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면접 통과했을 때가 그 순간의 기쁨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차 면접 제가 그 모르는 질문이 나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을 했었어가지고 너무 좋은 예, 건데. 심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붙어가지고 그때가 제일 순간적인 기쁨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1차 면접 통과했을 때가 가장 기뻤는데요. 저희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엔 그 한 이 정도 되는 분량을 일주일 만에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답변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 밤을 새면서 준비를 했어가지고 이것만 끝나면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 면접할 때 평소 얘기할 때 손 제스처를 쓰는 편이라 면접에서 습관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자분도 제스처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혹시 면접 때도 제스처 많이 하셨나요? 네, 저는 솔직히 좀 손 제스처가 많은 편이라서 많이 했었는데 네. 크게 뭐라고 하시진 않으셔가지고 대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주먹 꽉 쥐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스처 이거 뭐 다른 면접관들이나 면접 그런 컨설팅 해주는 데 가면은 너무 많이 하면은 정신사납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금씩 하는 거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스타일대로 잘 풀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전공은 몇 개년 정도 푸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세 분 다 사무직이신가요? 저는 정기입니다. 정기 네. 직군이시고 사무직군이시고 저도 사무직군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기술 쪽이에요. 네, 사무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회사에서 전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무지 배치 같은 경우는 궁금합니다. 요거는 원하는 근무지로 간다라는 확률은 조금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권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권역으로 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를 간다라는 건 희망지를 받기는 한데 무조건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면접 대답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천천히 대답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하셨어요? 두 분 다? 저는 원래 말이 좀 빠른 편이라서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빠른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너무 루즈해지면은 면접관님들께서도 좀 듣기 힘드시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저는 빠른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빠른 것보다 이제 천천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천천히와 빠르기보다는 아무래도 또박또박 말하고 좀 이제 강약을 좀 줘가면서 말하는 게 면접관님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면접위원들이 들었을 때 거부감 없는 속도면 되거든요. 너무 빠르면은 면접 가보면은 엄청 빨리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거의 래퍼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너무 빠르니까 면접위원들이 다 못 듣거든요. 그 정도 속도만 아니면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 경험이 2개월 정도 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경험으로 써내시면 됩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래퍼 레디 닮으셨어요. 레디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커말 한국사랑 커말 자격증 유효기간 있나요? 이거는 지금 없죠. 유효기간이 없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따시면은 되시는 걸로 하고 있고
혹시 이거 한전에 들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사업소에 있잖아요. 지사에 있고 저는 이제 본사에 근무하지만 신입 사원들은 이제 사업소에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뭐 회사 들어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신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없으시군요. 없으신가 봐요. 그냥 아니.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우선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친척분들이 좋아하시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사업소 가시면 지방으로 가시는 경우가 이제 많을 텐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지방에서 근무하시다 보시면은 제일 좋은 회사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공기업이 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사업소에서 막 일이 엄청 사기업에 다녀보면 막 일이 몰려서 막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확실히 공기업의 특장점을 잘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뭐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이 많은데 많은 와중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당연히 많고 민원 있는 일도 많고 한데 그 와중에도 한전이 되게 그래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좋은 회사고 하니까 꼭 이번에 지원하셔가지고 잘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사의 기숙사 같은 건 있나요? 두 분 다 어떻게 지내세요? 좀 사업소에서는 사택을 받아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본가가 지사라서 저는 집에서 다니고 있는데 거리가 멀거나 조금만 거리가 있어도 신청하면은 사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택을 받아서 사택에서 이제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고요. 사택이 또 회사랑 굉장히 가까워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면은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1분 자기소개에 두 분 다 강점 키워드 어떤 걸로 어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했을 때 좀 임팩트 있게 하신 게 있나요? 일반적인 거 하셨나요? 저 그때는 임팩트 있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네. 그냥 평범하게 이제 강점 같은 건 평범하게 말씀을 하되 이제 그걸 경험이랑 같이 우려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택이니까 월세를 안 내는 데가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이고 관리비 내주시고 하면은 근무하실 수 있고. 딩구루루님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그죠? 질문이 고객지원부 요금 파트랑 종합봉사 파트 배치는 지사 임의로 진행이 되나요? 지사의 그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은 파트면은 업무 분장으로 나뉘죠. 그렇죠. 그 업무 분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배정이 되냐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때 여러 명 동시에 보나요? 두 분 다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다대일로. 네. 다대일로 면접이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가 조금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대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도 보니까 그 교육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수험생분께서 있으셨는데요. 교육사항 본인이 자신 있는 거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제가 들었을 때는 교육사항을 좀 위주로 해서 그 전공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봉 공개 가능한가요? 초봉이 저희 회사 첫 해는 월급이 얼마 안 돼, 아직 그 월급을 많이 받는 시기에 아직 연차가 안 됐는데 첫 해는 입사 날짜가 예를 들어 뭐 6월이잖아요. 뭐 6월이다, 4월이다 그러면은 4개월에서 6개월치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그때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에서 6개월치에 대한 성과급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연봉이 되려면 한 3년 정도 있어야 돼요. 3년 정도 되면은 제가 알기로 3년 정도 있으면 한 5천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월급은 생각보다는 저는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타 공기업이랑 비교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타 공기업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어디 가서 이제 당당하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봉은 세전이죠. 세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승진하면은 월급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정기직은 타전공 싫어하나요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정기직이 아니고 정기직 면접을 보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물어보고서 다음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영향이 있는지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면접만 잘 보시고 자기소개서만 충실하게 쓰시고 하면은 전혀 무관할 것 같고, 교육사항 안 적으면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가 없죠. 교육사항 안 적어도. 그러니까 본인 하셨던 거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입사원분들이 이제 저기 보면은 MA님이 봉투 모의고사 풀고 오답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게 정리를 어떻게 했냐라는 거랑 뭐 복습을 어떻게 했냐라는 거를 물으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가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가 그렇게 크게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다시 풀어보는 정도로만 진행을 했고요. 오답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거를, 그러니까 한번 모의고사를 볼 때 최대한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걸 위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풀다 보니까 한 번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풀었고, 어떻게 이렇게 풀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 결론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 좀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많이 다 드렸던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뭐 다른 거 뭐 전공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질문들은 저희한테 뭐 늘상 하시는 질문이고, 사실 취업 카페만 찾아봐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혹시 온라인 채용 설명회 이번에 처음 신입사원분들은 처음이시잖아요. 혹시 어땠는지 후기를 좀 짧게 한 번씩. 이렇게 또 약 한 2년 정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리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찾아뵈면서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취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계속 정기직 전공 질문 어떤 거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변압기의 원리, 전자기 유도법칙에 대해 설명하라 같은 그런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 채용 설명회 요거는 요약본에서 올리는 건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제 저희 채용 설명회를 지금 뭐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 다음 채용 설명회는 저희가 일정 잡히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뭐 필기라든지 아니면 면접 전에 한번 더 해드리는 게 수험자분들이 또 가끔 리프레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 하루 두 분 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22년 첫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